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토요일 하루가 가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주말은 시간이 겁나게 빨리 갑니다. 오늘 제가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5G 통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사실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5G 통신 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사실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일반적인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조금 낫다는 견해가 많은데 지금 바이든 쪽으로 거의 굳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복 선언을 했죠. 그리고 소송도 막 걸고 있고 물론 기각이 되긴 했지만 특히 우편 투표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이 발견이 됐다면서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죠. 정말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사마다 말이 다르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말이 달라져 있으니까 누가 최종적으로 될지는 아직까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삼성전자의 5G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호황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되면 네트워크 사업은 더 호황을 누릴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5G 통신 장비 사업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우리가 소위 가파라고 하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반독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죠.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상원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어찌됐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었는데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을 반독점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강제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거대 IT 기업들은 뭐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쪼개진 전력이 있습니다. 뭐 스탠더드 오일도 34개 회사로 쪼개졌고 AT&T도 분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심에서 분할 판결을 받았었는데 막판에 법무부와 타협을 해서 뭐 위기를 벗어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요즘에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큽니다. 자, 그렇다고 바이든과 민주당이 무슨 IT를 극혐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IT 자체의 생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공룡 기업들만 지금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IT 기업 자체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특히 5G 투자에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우호적입니다. 5G 인프라 구축에 바이든이 공약한 것은 147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거였고요. 트럼프는 1130조 정도였습니다. 물론 뭐 공약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5G 투자에 오히려 바이든이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이 5G 사업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삼성전자에게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올해 9월에도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정도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이 5G에서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 틈을 타서 삼성전자가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의견이 갈리죠.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중국에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화웨이 제재가 뭐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업계에서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기본적인 노선 자체는 쉽게 변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예전에 그 보안 이슈가 정말 크게 터지면서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중국을 배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요. 자, 그래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 이익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그래도 조금 더 화웨이에 우호적이지 않겠나, 이렇게는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데도 미국 대통령까지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한 일인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뭐 사실상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이 개인이 아니라 뭐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화웨이, 뭐 엔비디아, 이런 거대 공룡 기업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공부할 게 정말 산더미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거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 트럼프한테 유리하다는 주장도 또 있죠. 자, 어찌됐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삼성전자의 5G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간신히 6만 원대 벽을 다시 넘기는 했는데 아직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한 치 앞도 주가를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10년 후 주가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든 뭐 바이러스 재확산이든 상속세 문제든 어쨌든 10년 안에는 다 해결이 될 것이고,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겁니다. 물론 또 다른 불확실성이 또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런 거 일일이 다 따지면 사실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자체의 기업의 가치죠.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10년 후에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수많은 위기가 올 텐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죠. 적어도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안정적인 주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정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수익률 하나만 고려했다면 아마도 삼성전자에는 제가 투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정성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저의 경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장점을 이럴 때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막 팽배하고 어수선한 시기에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삼성전자에 투자한 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감 때문이죠. 이 기업이 훅 갈 수도 있겠구나. 정책이 바뀌거나 뭐 대통령이 바뀌면 야, 이 기업은 이제 희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갈아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구축해 놓은 인프라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뭐 어정쩡한 대기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멸종하지 않는 이상 기술은 무조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결코 어둡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미래가 밝은 사업 아이템입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도 빼놓을 수 없는데 뭐 누가 정권을 잡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무조건 스마트폰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필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가 둘 다 세계 1위를 지금 먹고 있죠. 자, 게다가 D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전 세계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해서 3자 구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누구한테 시장 점유율을 뺏기거나 뭐 한 방에 훅 갈 일은 없다는 거죠. 낸드 플래시는 D램에 비해서는 조금 경쟁이 치열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데이터 센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로봇 누가 봐도 이런 분야들이 미래의 주류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엄습해 온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폭락장이 온다고 해도 설마 10년 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10년 후에 삼성전자가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망한다거나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난다거나 5분의 1 토막이 난다거나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기술 개발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아주 충실하게 대비하고 있는 초인류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멘탈을 잡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을 좀 크게 보고 싶은 게 솔직한 저희 마음이고 그렇다고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진 않습니다. 뭐 가끔 삼성 알바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저는 삼성 알바가 아니고 삼성 투자자입니다. 삼성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고요. 삼성이 돈을 많이 벌어야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의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 분석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투자금 다 빼서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야 될 겁니다. 요즘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서 제가 멘탈적인 면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 투자는 멘탈이 반입니다. 멘탈이 나가면 아무리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도 털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상관없이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저는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기업 분석도 매일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